오늘도 해는 어김없이 도시의 뒷꼭지를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 갑니다. 그 붉은 기운이 좁은 경비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최만수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은 채 최만수는 오피스텔 앞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호기심이 담겨 있죠. 아버지, 문 좀 여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최만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경비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 지훈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그리고 두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지훈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은 꼭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최만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어줍니다. 지우는 특별한 인사 없이 도시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지우는 말수가 적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아버지를 챙깁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운 최만수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좀 많네.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 텐데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최만수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옆집 이모님이 주셨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 참 고마운 분이시구나. 도시락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두부조림까지. 최만수는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는 동료 경비원 김 씨와 나눠 먹을 컵라면을 한쪽에 준비해 두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 퇴직하시죠. 저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지훈이 밥을 먹으며 갑자기 꺼낸 말에 최만수는 웃음으로 답합니다.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뭐하러 너한테 짐이 되겠니? 여기 사람들도 나를 필요로 하고.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밥을 더 떠서 아버지 그릇에 얹어줍니다. 그때 경비실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보입니다. 건물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초겨울 바람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노숙자인가 봐요. 지훈이 창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만수도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한 모습.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요새 이 동네에도 노숙자가 생기는구나. 최만수의 말에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그 남자는 겨울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만수는 문득 자신이 준비해둔 컵라면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국물이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최만수는 말을 멈추고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한쪽에 있던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듯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만수의 삶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삶. 그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을 살며 배웠습니다. 물이 끓자 최만수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봉지에서 꺼낸 작은 후추 봉지도 함께 준비했죠. 지우는 아버지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경비실 구석에 있던 작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최만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만수는 조심스럽게 경비실을 나와 벤치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수염은 최근에 관리를 못한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이가 느껴졌어요. 저기,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최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당혹감이 어려 있었죠. 최만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컵라면과 담요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교양 있게 들렸습니다. 말을 이으려던 그는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날씨가 추우니 몸을 녹이세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최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담요도 건네주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그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드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최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사람, 평범한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말투나 눈빛이. 지훈의 말에 최만수도 동의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컵라면을 조용히 먹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 그 모습에서 과거의 품위가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지훈아, 내가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니?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글쎄요. 아마 그래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최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심어준 작은 온기가 아들에게도 이어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비실 밖에서는 여전히 그 남자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최만수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는 다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벤치에 있던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접힌 담요와 빈 컵라면 용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죠. 최만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하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만수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 작은 컵라면 한 그릇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만남은 최만수와 그 남자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운명의 씨앗이 심어진 밤이었습니다. 윤정호는 흐릿한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삐걱거리는 침대, 고시원의 작은 방은 그가 한때 살았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받은 담요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죠. 오늘은 면접 날이군. 윤정호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때 JH자산운용의 천재 투자자로 불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친 눈빛과 수척한 얼굴뿐이었죠. 그는 마지막 남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최대한 손으로 펴가며 단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어요. 동업자 박진우의 배신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박진우 덕분에 윤정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명예, 재산, 그리고 가족마저도. 아내는 그를 떠났고
소송과 부채에 시달리다 그는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죠.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정호는 낡은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윤정호는 천천히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이력서 몇 장을 들고 어제 컵라면을 받았던 그 오피스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노인과 그의 아들, 그들의 따뜻한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윤정호는 자신의 성공만을 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부자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함이 넘치는 그들의 관계가 부러웠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한 윤정호는 긴 대기줄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잉 경력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다음 윤정호 씨. 면접관의 목소리에 윤정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JH자산운용. 혹시 그 JH자산운용의 윤정호 대표님이신가요? 윤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 윤정호는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적이 있는 분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횡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동업자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면접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윤정호는 터덜터덜 건물을 나왔습니다. 오늘도 실패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경력이 아닌 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거른 윤정호는 허기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제의 그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그 따뜻한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오늘은 노인 대신 다른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멀리서 그 오피스텔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마다 켜진 불빛들,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테죠.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쫓던 그에게 진정한 인간의 온기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 윤정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겨우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윤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의 따뜻한 만남이 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윤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그리고 언젠가는 그 노인에게 받은 온기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피스텔 주변에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여느 때와 같이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죠. 그는 작은 전기 히터를 켜고 동료 경비원들과 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들었어요? 이 건물이 재개발된대요. 옆자리의 박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처음 듣는데요. 확실해요? 네. 어제 건물주가 와서 관리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곧 입주민들한테도 통보가 갈 거래요. 최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이 오피스텔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2의 집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입주민들과도 정이 들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만수의 질문에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건물주 정 사장이 직접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관리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그는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했죠. 건물주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 관리 인력은 모두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 건물에는 전문 보안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만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한 달 후부터요. 퇴직금은 법대로 다 지급할 테니 걱정 마세요. 건물주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그들의 노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건물주가 떠난 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에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최만수는 평소와 같이 아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다른 것 같았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은 역시 아버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재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7년이나 일하셨는데. 진정해, 지훈아.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도 이제 쉴 때가 됐는지도 모르지. 최만수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최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그에게는 아직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곳을 알아볼 거니까 걱정 말고. 그때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만수가 받자 건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미안한데 내일부터 전기랑 난방 좀 아꼈어요. 재개발 전까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해서요. 네. 하지만 지금이 한겨울인데요. 그건 최 씨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곧 다 나가게 될 텐데 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최만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건물주예요? 응. 내일부터 난방이랑 전기를 줄이래.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해요? 법적으로 항의해야 해요, 아버지. 최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불공평한 세상사에 대한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항의한다고 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다. 내가 괜찮으니까 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듯이 말이죠.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최만수에게 다가온 이 위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의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작은 명패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JH투자연구소 대표 윤정호. 화려했던 과거의 JH자산운용에 비하면 초라한 이름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호 씨, 이거 보셨어요? 동료 김이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한 오피스텔의 재개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무심코 그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주소, 자신이 컵라면을 받았던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음 달부터라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건물주가 입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대요. 윤정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가 본 따뜻한 경비원 노인과 그의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추위 속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윤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건물, 시세가 어떻게 돼요? 김 이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부동산 시세 앱을 확인했습니다. 위치가 괜찮아서 그런지 꽤 높은데요. 왜요? 윤정호는 대답 대신 자신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월 전 법원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동업자의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윤정호의 무죄가 입증된 판결이었죠. 이 판결 덕분에 그는 동결되었던 일부 자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 우리가 투자할 첫 번째 물건을 찾은 것 같네요. 김 이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오피스텔 말인가요? 하지만 우리 회사 규모로는 괜찮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윤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컵라면 한 그릇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죠. 그날 저녁 윤정호는 오피스텔 주변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지만 건물에는 어딘가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경비실을 보니 최만수가 전기 히터도 없이 두꺼운 외투만 입은 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잊고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호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과거 JH자산운용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죠.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둘씩 그의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윤정호의 열정적인 설명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무죄 판결 소식과 새로운 비전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필요한 투자금의 70%가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그가 되찾은 개인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정호 씨,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좀 모험적인 투자 같은데. 김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윤정호는 건물주 정 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 정 사장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윤정호가 제시한 금액을 듣고는 태도가 급변했죠.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윤 대표님. 이제 당신이 새 건물주입니다. 정 사장의 말에 윤정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인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윤정호는 조용히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경비실을 바라봤습니다. 최만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훈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윤정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받은 온기를 돌려줄 때가 왔습니다. 하루 만에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였죠. 내일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피스텔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새 건물주가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수는 경비실에서 동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짐을 싸라고 했대요. 퇴직금 받고 오후까지 나가래. 박 씨의 말에 다른 경비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만수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담긴 작은 물건들. 입주민들이 선물한 커피 머그잔, 지훈이 사준 담요, 도시락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만수 씨, 7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나중에 꼭 연락해요. 동료들의 위로에 최만수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표정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오전 11시 지훈이 급하게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학교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니.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최만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나이 들면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 그때 경비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의 비서라는 사람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뭐라고 지시하는 소리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최 씨, 오후 2시까지 짐 정리하시고 퇴직금 받아가세요. 새 관리업체가 오늘부터 들어옵니다. 비서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지훈아. 화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지훈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최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일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최만수는 조용히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지냈던 수많은 계절들, 만났던 사람들, 나눴던 이야기들, 모두 그의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1시 30분, 최만수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입주민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이 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최만수는 그를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기억났습니다. 몇 달 전 컵라면을 나눠주었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윤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네, 몇 달 전 이 벤치에서 컵라면을 주셨죠. 그리고 담요도요. 윤정호의 말에 최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의 윤정호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로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윤정호의 말에 경비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최만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윤정호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윤정호는 미소 지으며 지훈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윤정호입니다. JH투자연구소 대표죠. 그런데 여기서 뭘? 윤정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은인을 몰아내는 건 용납할 수 없어서요. 그의 말에 최만수와 지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최만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 컵라면 한 그릇이 제 삶을 바꿨죠. 최만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정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오후 햇살만이 세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지훈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만수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윤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 몇 달 전 그 차가운 밤, 홀로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노숙자분이셨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호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가족은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죠. 윤정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JH자산운용의 성공과 몰락, 동업자의 배신, 그리고 노숙자 생활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죠. 그 말에 최만수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경비실을 지나다가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컵라면을 건네는 그 모습. 윤정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와의 약속을. 내가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최만수는 조용히 윤정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테이블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과 부자의 웃음이 절 살렸습니다. 윤정호의 고백에 지훈도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법원에서 제 무죄가 입증됐고 일부 자산을 되찾았죠. 그리고 작은 투자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윤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JH투자연구소 대표 윤정호. 간결하지만 단단한 느낌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건물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특히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호는 이 건물을 인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신의 자산을 모두 쏟아부어 건물을 산 과정.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컵라면 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윤정호의 마지막 말에 최만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맺혔지만 곧 담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런데 건물을 사다니 너무 비싸게 갚는 거 아니오?
최만수의 농담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윤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윤정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아들로서 다른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은 지훈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윤정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이젠 당신이 누군가를 살릴 차례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먼저 최 선생님 계속 이 건물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요. 최만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일부를 복지 공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로요. 지우는 감동한 눈빛으로 윤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간에 만수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요. 최만수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요.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윤정호는 최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실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세상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틉니다. 오피스텔 앞마당에는 작은 벚꽃나무들이 새롭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물 한쪽에는 반짝이는 간판이 걸렸죠. 만수쉼터라는 이름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관리소장 김 씨가 최만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만수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직함은 만수쉼터 총괄 관리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경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쉼터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죠. 아, 네. 오늘 새 입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요. 최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정호가 약속한 대로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오피스텔로 사용되었지만 1층과 2층은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와 상담실,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오전 10시 윤정호가 지훈과 함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학교 일과 쉼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학생들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가르쳤죠. 최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윤정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더 좋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컴퓨터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히 오가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죠. 정말 멋진 공간이 되었네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윤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감사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츰 나아질 거예요. 세 사람은 쉼터 안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 같았습니다. 최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예전처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이었죠. 오늘도 도시락을 준비하셨군요. 윤정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습관이 된 거지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김치와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소박하지만 그 맛은 특별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이기 때문이었죠. 윤 대표님, 요즘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윤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사회적 기업 투자 부문을 새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돕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최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지요. 윤 대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윤정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습니다. 제가 받은 온기를 돌려주는 데는 평생이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쉼터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곧바로 그를 알아봤습니다. 몇 주 전 벤치에서 만났던 실직자였죠. 어서 오세요. 식사하셨나요? 최만수가 다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만수는 그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눠 먹읍시다. 윤정호와 지훈도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대화가 오가면서 공간은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정호는 벤치로 나가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만수와 지훈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햇살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순간 말이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네요. 윤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만수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깊은 인생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가치, 나눔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멀리서 쉼터의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가볼게요.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네요. 윤정호와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만수의 뒷모습에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온기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